마시던 맥주병을 내리쳐서 깨고 앞에 앉은 사람의 목을 팍! 제가 미국 뉴욕 유학 시절에 저도 총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퀸즈의 아스토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스토리아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거든요. 제가 렌트해서 살았던 집이 할머니와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집들은 아파트마다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대부분의 집 관리,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고쳐주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식의 일을 하면서 그 대신 렌트를 공짜로 아파트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던 집에 주인이었던 한국인 할머니와 그 슈퍼바이저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유는 천장이 갈라져서 비가 올 때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였어요. 근데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지 20년이 되셨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이 슈퍼바이저 그리스 남자애와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You fix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 남자애는 Okay, I got it. 할머니 입장에서는 천장이 너무 고쳐지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거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줘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몇 번을 설명을 해도 할머니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스 남자애는 당연히 이 할머니의 손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 안에서 쉬고 있을 때면 밖에서 저를 비방하는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무시를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바를 끝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제 방 창문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고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 유리 틈 사이에 총알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방에 총을 쏴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죠. 만약 제가 총을 쐈던 그 시기에 방에서 쉬고 있었다면 저는 총을 맞아서 다쳤을 수도 혹은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게 되었고 11시쯤 집에 와서 그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이 총기 사고,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맺지 않아도 나한테 화살이 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미국 뉴욕의 할렘이 범죄 도시, 최악의 구역이다 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할렘을 다룬 영화들이 90년대, 2000년대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2009년에 뉴욕에 유학을 갔을 때 할렘이라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곳. 그리고 흑인은 굉장히 무섭다. 총을 쏠 수도 있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할렘은 기피하고 있었지만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나. 근데 밤에 가면 좀 무섭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낮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의 할렘은 제가 직접 본 할렘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빈민가는 빈민가인데 미국 같지 않은 시끄러운 곳? 교회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소울의 찬송가들이 흘러져 나온다? 그 흑인 소울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할렘에 갔던 이유는 드레드라고 하죠. 레게 머리를 한 적이 있는데 머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흑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갑게 맞아준 친근한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남자가 자기네들과 비슷한 머리를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어디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브루클린이 훨씬 더 많았지 할렘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다라고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마트라는 곳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월마트입니다. 제가 월마트에 가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총을 판다.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월마트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헌팅하는 재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뭐 낚시 재료,
사냥용 칼, 사냥용 샷건 이런 것들이 13키로 잠겨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총에는 가격표도 들어있고요. 거기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저 이거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꺼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기 소유 허가증, 저 같은 유학생 신분,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는 신분들은 구매하기 힘들고 그린카드, 영주권을 가진 사람 이상이거나 시민권자에 한해서 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공부를 하러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내 핸드폰을 여기다가 두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다 없어질 수 있다. 항상 화장실을 갈 때는 도난당할 수 있는 물품들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서 일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식의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매치기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팩 같은 경우도 뒤로 이렇게 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백팩을 메고 돌아다니는 게 더 안전하고, 차량 안에 비싸 보이는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차 유리를 박살내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LA에 놀러 갔을 때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속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느 날 빨간색 옷을 입고 LA의 어떤 구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 혹은 날 피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갱단의 상징이 되는 옷 색깔을 입고 그 구역에 갔구나. 미국에서는 옷 색깔을 꽤 중요하게 여겨요. 어떠한 무리들이 뚫어져라 쳐다본다, 이런 경우에는 패션이 좀 뭔가 이상하구나, 그들이 의식할 만한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구나. 웬만하면 원색 계통의 깔맞춤을 한 패션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바텐더로 맨하탄의 한인타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앞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 앉은 사람이 마시던 맥주병을 내리쳐서 깨고 여기 이제 삐쭉삐쭉 튀어나온 걸로 앞에 앉은 사람의 목을 팍 찔러가지고 피가 착 튄 적이 있었습니다. 술집에는 가드들이 존재를 해요. 어깨 형님들. 그 층에 상주하고 있던 흑인 형들이 와가지고 찌른 애를 한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나 유니온 스퀘어, 타임 스퀘어 이런 곳에 혼자서 서성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너 한 대 필래? 뭐 하나 원해?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I don't know. Wha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마리화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이거 하나 살 거냐?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미국 경찰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라서 한국 스타일식대로 반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이 아저씨 서로 갑시다 했을 때 말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몽둥이로 바로 맞을 수도 있고 수갑에 채워질 수도 있고 심하게는 총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이 손 들어 이랬을 때는 바로 손을 드는, 그리고 손을 자칫해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총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한다거나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반응을 취하기보다는 손을 들으라고 하면 바로 손을 드는 그런 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면서 미국 생활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